보면 볼수록 책의 세계에 빠져드는 책과 방랑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전쟁과 여자, 이 두 단어는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도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도 대부분 남자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여군으로 참전했던 어린 소녀들을 작가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파헤친 기록물을 넘어 인류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거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작품입니다. 특히나 2015년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른바 목소리 소설이 가진 힘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이 책은 어떤 전쟁 영화나 전쟁 다큐보다도 더 실감나고 책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가슴 먹먹함을 안겨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기존의 전쟁 문학들과 차별화되며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전쟁 기록물도 아닙니다. 작가는 2차 세계대전 시기 간호병, 저격수, 지하 공작원, 통신병 등 군인으로 참전했던 어린 소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백 건의 인터뷰를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전쟁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기존의 전쟁 문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고지를 점령했고 어떤 전략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들려주는 전쟁은 다릅니다. 구두가 너무 커서 뛰기 힘들었어요. 피 냄새가 코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죽어가던 병사의 눈동자 색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책에서는 승리와 영광, 훈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죽띠나 신발 같은 걸 끓여 먹어야 했던 처절한 굶주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쥐의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희생, 백병전에서 뼈가 오도독 으스러지는 소리, 우물에 던져진 아이의 끔찍한 울음소리, 죽음을 앞둔 자의 애절한 감정 등을 담담히 속삭일 뿐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스스로 자신의 문학을 목소리 소설이라 부릅니다. 작가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해석도, 평가도 최소화합니다. 대신 인터뷰 대상자의 숨소리, 침묵, 망설임, 말투까지 그대로 텍스트에 옮기려 노력했습니다. 한 명의 주인공이 이끄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개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전쟁이라는 비극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작가가 말해주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은 사람이 내 옆에서 말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찾아 최전선까지 왔다. 진짜 아내다. 서류가 그걸 증명한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 이런 여인을 어떻게 안 만나볼 수 있겠나. 다들 그렇게 말하며 눈물 지었어. 나는 그날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해. 그것 말고 나한테 뭐가 더 남았겠어. 이미 끝이라는 게 1, 2분 후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게. 나도 죽고 싶었지. 하지만 그때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지. 아이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견딜 수 있었어. 1월 1일에 남편을 묻었어. 그리고 38일 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지. 이 책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전쟁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귀환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냉대를 가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들은 영웅이 아니라 문제 있는 여자로 취급받습니다. 남자들과 섞여 지낸 부도덕한 여자라는 낙인을 견뎌야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생존을 위해 자신의 참전 기록과 훈장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딸아, 네 짐은 내가 싸놨다. 집에서 나가주렴. 제발 떠나. 너한텐 여동생이 둘이나 있잖아. 네 동생들을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니? 네가 4년이나 전쟁터에서 남자들이랑 있었던 걸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이 책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침묵과 배제라는 폭력을 조명했습니다. 이 책에는 화려한 전투 묘사도 감정을 몰아붙이는 문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묵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글귀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대에 치무쿠라는 성씨의 형제가 있었어. 마을에 갔다가 적의 매복에 걸렸지. 결국 온몸이 까맣게 탄 채 밖으로 끌려 나왔지. 놈들이 형제의 시신을 수레에 태우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마을 사람들 입을 열게 해서 형제가 누구네 아들인지 알아내려 말이야.
다들 입을 굳게 다물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그 순간 울부짖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어떤 심장을 가져야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훈장도, 심지어 최고 영예인 영웅별 훈장도 그 어머니에겐 부족해. 어머니의 그 침묵에는. 저 개인적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우리 빨치산의 은신처를 알아버렸어. 습과 은신처로 통하는 모든 길이 포위당했지.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의 늪지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우리 일행 중에 여자 통신병이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젖 달라고 보채는데 엄마도 먹은 게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지. 아이가 울어댔어. 아이는 울지. 독일군 추격대는 코앞에 있지. 수색견까지 데리고 만약 개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 30명이나 되는 우리 목숨이 다. 이해가 돼? 결국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어. 누구도 지휘관의 결정을 아이 엄마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리더군.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물속에 담그더니 그대로 한참을 있었어.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우리는 차마 눈을 들어 아기 엄마를 마주 대할 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냉철한 결정을 해야 했을 것이고 아기 엄마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이로 인해 부대원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국 아이를 스스로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를 살인자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비정한 사람이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전쟁이 만들어낸 잔인한 비극일 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독일군에게 잡혀간 우리 간호병을 찾아냈지. 세상에 눈알이 도려지고 가슴이 잘려나가서는 몸은 살을 내는 추위에 꽁꽁 얼어 새하얗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어. 그 아이는 겨우 19살이었어. 우리는 그 아이 배낭에서 가족이 보낸 편지들과 고무로 된 작은 파랑새를 발견했어.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 고무새를. 담담히 써 내려가는 문장들이 독자의 상상과 감정을 강제로 깨워버립니다. 전쟁의 공포와 잔인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독자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 책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덮고 나면 전쟁을 지지할 언어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평생 망가지는지를 너무 깊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알렉시에비치 문학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설득하지 않고 책을 읽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의 폭력성, 야만성, 참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겪으며 인류는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역사가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시간 속에 살고 구체적인 사건을 겪는 구체적인 사람을 연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인간을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영원의 떨림을, 사람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그것을. 사람은 전쟁터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잘 드러난다. 내면의 깊은 곳까지, 저 깊숙한 피하 조직까지 모습을 드러낸다. 전쟁하면 남자들이 벌이는 무자비한 싸움을 연상합니다. 저자는 실제 전장에 참전했던 여성을 인터뷰해서 여자의 관점에서 전쟁의 폭력성, 비인간성, 부조리함을 고발합니다. 여자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책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자만의 언어가 있다. 그곳엔 영웅도 허무맹랑한 무용담도 없으며 다만 사람들, 때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고 때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만이 있다. 또한 여자와 전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고 오히려 반대의 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말하고 있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여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와 두려움이 감춰져 있다. 하지만 여자들이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원치 않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여자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선물하는 존재. 여자는 오랫동안 자신 안에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아 기른다. 나는 여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가혹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작가는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라
침묵당한 자들의 기억으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4년의 전쟁보다 전쟁 뒤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이 여성들에겐 더 가혹한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쟁에 아름다운 희생이나 숭고한 영광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을 낳는 존재가 생명을 죽여야만 했던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을 견뎌낸 사람들의 말 못할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 시대가 누리는 평화의 무게를 다시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거대한 침묵 위에 세워진 이 평화가 다시는 깨지지 않기를,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여자도 그 어떤 아이도 전쟁의 얼굴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책가 방랑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